분들이 오셨는데요. 유치원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그림 심리 상담 전문가이신 김성희 교수님을 모시고요. 우리 부모님 유치원에서 어머님들이 부모 교육을 하세요. 이런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몇 번이라기보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림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아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아이들이랑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잘하지 않고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잘한다라는 심리를 있어서 부모 교육을 지금 걱정하고 특히 오늘 친구들과 전교수님 심리 교육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 가족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심리와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열심히 잘 드릴게요. 아이가 7살인데 이렇게 매년 교수님 강의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유족의 그러니까 교수님 강의를 다음에도 찾아서 이렇게 듣고 싶지만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 그 교육의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바뀌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평상시 모습과 다른 엄마의 모습에 애가 좀 혼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제가 좀 달라지려고 노력하니까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엄마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많이 배워가려고 그렇게 왔어요. 평소에 우리 아이 마음을 좀 잘 읽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회사 일 핑계고 많이 대화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로 잘 알아보고 애인하고 이야기 좀 잘 해보려고요. 해마다 김성희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듣고 와서 그러셨어요? 애들 그림을 보면 그 아이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동생도 이제 육세반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심리, 어떤 기분에서 서로 싸우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해마다 오셨는데요. 정말 환영합니다. 굿모닝 유치원 원장 김필연입니다. 정말 가을은 우리를 17세의 소녀적 감정으로 되돌려주는 아주 묘한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가을이라서 연주가 더욱더 아름답고 감미롭고 가슴에 와닿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죠. 정말 트렌치 코트를 입고 깃을 세우고 가을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김성희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굿모닝 유치원하고 함께한 지 벌써 올해로 10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초청 교수님보다는 가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또 뭐 계속 몇 년간 어저께 우리 선생님들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교수님 강의 6년 들었어요, 7년 들었어요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봄에 부모 교육할 때 항상 저희가 설문지 작성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김성희 교수님 그림 상담 왜 오래 안 하냐고 꼭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초빙하게 됐고요. 오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여기 제목 우리 아이 그림 속 행복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가족 모두의 그림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림으로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했고요. 우리 교수님 올해로 벌써 10년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여전히 터지세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굉장히 잘생기셨다라는 말을 좋아하시는데 글쎄요, 잘생겼는지는 부모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 많은 곳을 다녀보지만 참 울산에 굿모닝하고 저쪽 동네 또 다른 유치원, 친한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 올 때마다 제가 고향에 오는 기분이 들고 정말 친척집에 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옷 색깔이 일을 잘 되게 만들 뿐더러 건강에 도움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옷 색깔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기에 운이 따라오거든요. 기에 운이 따라오거든요. 기가 없으면 절대 운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를 기죽이지 마라. 하는 것을. 자, 저분들은 나도 반말하겠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게 참 묘한 기가 있어요. 아주 몹쓸 기가 있죠. 아주 몹쓸 기는 얼굴에 내지는 목소리에 살기란 놈은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도 죽이고 주변 사람을 많이 죽이죠. 한번 보세요.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나 괜찮죠? 네, 그 꼴이 좋아야 됩니다. 모양이 안 좋으면은, 엄마 모양이 안 좋으면은 남자애가 그림이 다리가 길고 주먹이 강조가 됩니다. 다리가 나중에 보시면 다리가 길고 주먹이 강조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아이냐면 대체적으로 다리가 길다는 것은 엄마 곁을 멀리 떠난다는 준비예요. 그리고 주먹을 강조한다는 것은 나도 엄마를 괴롭히고 가겠다. 시간을 때리고 가겠다. 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주먹이 강조되고 이렇게 자식을 듣지 마시고 나중에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주먹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림은 아이들 그림은 어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그림도 한 5살 정도 그려보면 현재, 과거,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하고 나오냐면 85% 이상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는 이미 그림 치료가 거의 정리화되어 있고 백병원, 동산병원 모든 큰 병원은 거의 그림 치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옷 색깔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나라의 국기의 색깔을 따서 옷을 만듭니다. 왜? 빨리 친해져서 마음이 소통되고 대화가 잘 되는 메시지가 이미 비행기 스텝에서 딱 내릴 때 옷 색깔이 벌써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좋아하는 색깔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다. 남편 없어요? 딱 표정이 우리 남편이. 왜 남편이 좋아하는 옷 색깔이 예를 들어서 핑크색이면은 적어도 잠옷 정도는 핑크색을 준비해 주는 게 여기 지금 많이 봤어요.
본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좋은 길을 받으려면 주변에 기가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색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같이 기관지가 조금 안 좋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흰색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도라지, 배, 무, 흰색을 많이 먹여야 기관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 색은 그래서 건강이다. 오늘 여러분 색종이다 가져오셨죠? 네. 받으셨죠? 네. 제일 좋아하는 색 하나만 골라보세요. 이 색이 여러분 심리적으로 좋아하는 색하고 몸이 당기는 색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좋아하는 색을 골라서 턱 아래 이렇게 대보세요. 옷 살 때 옷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대서 옆에 있는 분에게 나 이뻐. 반응이 없어요. 자, 제일 마음에 드는 색깔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색깔 두 장을 골라봤어요. 요 두 분 친하신 분 나와보실래요? 색종이 들어. 예. 네. 어머니 안 나와. 색종 보내셨어? 자,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족들 다 요 테스트는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원에 가면은 오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선 좋아하는 색깔 이거를 왼쪽 손바닥에 색깔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가볍게 잡아보세요. 잡고 잡으시고 잡으시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중지손가락하고 검지하고 이렇게 림을 만드세요. 자, 힘을 주세요. 이쪽 힘을 꽉 주세요. 힘을 꽉 줘보세요. 안 떨어지게. 이렇게 힘쓰세요. 남들 힘을 너무 주잖아요. 진짜. 이건 별로 안 좋은 색깔이에요. 네, 요걸 잡으세요. 자, 똑같이 힘을 줍니다. 네, 똑같이 힘을 주세요. 세게. 아니, 힘을 주라니까. 힘을 줬어요. 본인이 어때요? 앞에 했다고 뭐라고 느끼는 이게 힘이 좀 빠진 것 같다. 맞춰보세요. 하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딱 두 분만 안 됐어요. 자, 여기 한번 해보세요. 저쪽은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어때요? 신기해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이 반응하고 마음도 반응을 해요. 우선 여러분들이요, 지금 참 행복하다 할 때 몸이 반응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참 행복하다 할 때는 몸에 기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죽겠다 그러면 힘이 쭉 빠져요. 마음과 이 몸이 반응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인간은 세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낼 때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낼 때 손가락이 붙어 있는 사람보다는 떨어지는 사람이 앞으로 잘 살아요.
기회를 많이 놓쳐요. 이렇게 낸 사람은 오늘 여기 강의 끝나고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우리 나왔으니까 혹시나 하나 먹고 들어가자 할 때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낸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냥 집에 갈래 할 수 있어. 그래서 21세기는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부모님 아이들은 훌륭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 훌륭하게 키워놓으면 멀리 떠납니다. 잘 키워야 엄마가 가까이서 재롱을 떨고 평생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잘 키우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훨씬 더 미래가 더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 가지고 있죠. 이 표현으로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길. 네, 나옵니다. 하나, 둘, 세 등분 나눠요. 이게 과거예요. 과거를 얘기합니다.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미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많습니다. 여기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나무가 또 많아. 그러면 과거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현재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희망은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응하지 말고 그래. 근데 이게 만약에 길에서 여기에 뭐 하수구가 그려진다. 이게 그려지면은 현재 상당히 고민의 늪에 빠져 있는 갈등 고민.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어떤 아이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꺾어지고 이걸 그려요. 지난번에 포항 성신유치원에 수녀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인데 거기에 제가 수녀님 내 옆에 앉고 그 다음 내가 여기 앉고 엄마 앉고 아빠 앉고 넷이서 상담을 하는데 6살짜리 애예요. 6살짜리 아이 그림인데 나무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런 걸 딱 보면요 전문가들은 가슴을 딱 쳐요.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건 거의 100% 문제예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 옆에 계시고 엄마 아빠 젊어요. 6살 엄마 아빠니까 이 아이 왜 이래요? 했어요. 그랬더니 긴장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 이대로 키우면은 절대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을 굽니다. 왜 큰 사고가 났습니까? 자, 여기 나무에 이렇게 나무뭉치에 부러진 그림을 그리는 아이는 꺾어진 그림을 그리는 아이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뭇가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현재예요, 현재. 현재의 상태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이렇게 상처를 줬습니까? 했더니 아빠가 울어요. 엄마는 그냥 심각한 표정 긴장돼 앉아 계시는데 아빠가 막 우시면서 불과 얼마 전에 아빠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에 와서 어떻게 뛰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30몇 바늘 뿜어내놨거든요. 이건 100% 상처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랬더니 계속 잠잘 때마다 여기 마사지를 해줘야 된대요. 마사지 안 해주면 아이가 땡기고 아프다고 그러고 잠을 짚고 있잖아요. 그 엄마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뭐 수녀님과 뭐 그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리 아이 나무 그림에서 꺾어진 나무를 그린다든가 아니면은 나이테가 너무 심하게 많이 그려진다든가 이런 것은 원장님이나 또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상담을 봐서 거기에 따라 심리치료를 해주는 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길에서는 이렇게 그리는 길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그냥 평지를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린 사람은 커피를 자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고 특히 비 오는 날 커피를 자주 마시면은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더군다나 이 길이 자꾸 이렇게 아래로 가요.
아래 가면 38구세가 지나면 위험. 가급적이면 이렇게 그린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의도적이라도 자꾸 위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게요. 제가 정확히 만 30년 정도 그림을 보는데 외국에도 그림도 똑같습니다. 그림은요, 소리 없는 정확한 언어입니다. 정확한 언어. 아이들 그림을 제가 어저께 원장님께 부탁해서 그려보게 해라. 다는 못 그리는데 7살짜리 아이들만 좀 그려보게 해주세요. 했는데 7살짜리 아이들 그림을 가져왔어요. 얘기 너무 하는데 딱 볼 때 우선 참 괜찮은 그림이다라는 게 좀 보였는데 그림 속에는 행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여기는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부족한 거는 보이는데 아쉬운 건 보이는데 그래도 거의 비전인 희망적인 그림이 보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어머님들 여기에 두 줄을 긋고요. 두 줄을 긋고 두 줄을 긋고 한 줄만 더 그어보자 그러면은 긋고 싶은 위치 하나만 그어보세요. 네. 아니 옆에부터 보고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은 여기에 긋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긋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긋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긋고 이렇게 긋고 이것도 싫어서 여기 긋는다. 제일 문제가 여기 긋는다. 이 사람은 가출할 마음이 지금 가을이니까 어디 가서 자, 제일 괜찮은 사람이 어디가? 가운데 위에 가운데 새로? 네. 또 밑에 이렇게 질문해 보면은 자기 그림자가 나오고 이게 네. 어디가 제일 괜찮다냐면 여기가 제일 괜찮아요. 네. 여기는 감정 조절도 잘 되고 또 아래 위에 사람 얘기를 잘 들으면서 가급적이면은 모든 일을 합리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을 때 여기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리는 것은 지시나 명령이에요. 빨리 전화해서 좋은 말 할 때. 여기는 지시 명령, 통제형이에요. 통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에서 천마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천마디 법칙. 어머님들 언어만 잘 고쳐도 잘 디자인해도 인생 반 이상은 충분히 성공합니다. 첫 번째 천마디 법칙은 뭐예요? 우리를 넣어줘. 우리 아이를 특히 부를 때, 남편 부를 때, 우리 부모님, 우리 누구누구, 우리 누구누구. 그 다음 끝마디 법칙은 뭐예요? 아, 겠다. 그렇구나. 아팠겠다. 속상했겠다. 야. 겠다를 꼭 넣어줘요. 끝마디 법칙은 겠다. 구나. 그렇구나. 아하. 어쩌니.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는 끝마디 법칙. 첫마디 법칙은 우리의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구는 몇 시에 자려고 그러니? 시작. 이 아이는 좋은 꿈을 꿀 확률이 높아요. 근데 빨리 자라. 안 자면 귀신 나온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호텔 막 흔들면서 말아봐. 말하는데 귀신을 잡아 완전히 모르겠어. 엄마들의 말은 첫마디 법칙과 끝마디 법칙을 아이를 키울 때는 잊어버립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서 피곤하다 정말. 나 우리 회사 그만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까 그래 피곤하겠다. 당신은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라서
당신이 생각하는 건 뭐가 될 거야. 좀 쉬었다가 한번 생각해보지. 하는 그런 마누라를 만나면 잘 되겠습니다. 아이고. 굶고 죽겠다, 굶고 죽겠다. 그런 사람 만나면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읽어주면서 보세요. 아주 도움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라예요, 라. 밥 먹어라. 이거 안 좋아요. 병원 가라. 이거 안 좋아요. 라를 자자로 안 바꾸면은 발전이 안 옵니다. 라를 반드시 자자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병원 가라 하는 것보다는 병원 가자. 얼마나 라를 자로 하나 바꾸는데 우리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놀자 해보세요. 밥 먹자. 가자. 이게 자신. 자는 상당히 좋은 이게 말의 도착.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림이 예쁘게 나와요. 그림이. 근데 라를 들으면은 그림이 늦게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늦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한 사람은 통제 지시 말을 절대 바꿔야 되죠. 그 다음 여기 한 사람, 여기. 이 사람은 화병에 조심입니다. 화병이 왜 하면 높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너무 참고 살다 보면 여기에 별 힘이 없어요. 네? 가운데 세로요? 이거는 상담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운데 세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빨리 됩니다. 함께 가보자는 그런 마음 생각하고 합니다. 여기에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고 있죠. 대각선도 우측으로 가는 대각선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있죠. 왼쪽으로 가는 대각선은 빈혈에 조심입니다. 어지럽다.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대각선은 괜찮은 대각선입니다. 계속 비전 있고 발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헤어스타일 있죠. 이게 상당히 많은 걸 좌우합니다. 헤어스타일은 여러분 현재의 심리 상태일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어머니 네 번째로 머리띠 하시는 어머니 헤어스타일이 이렇죠. 약간 파마 잘 나왔습니다. 색깔도 아주 잘 나왔어요. 가을 색깔. 잘 나왔다 그러면요. 좀 이렇게 보면서 고개가 좀 끄덕여주세요. 괜히 신기한 눈을 보지 마시고. 저 색깔을 하면은 아이 데리고 가을나들을 한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걷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 정도 되는 분위기로 자주 구시하는, 예를 들어서 21일 정도를 다니면은 이 아이는 시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저 색깔 그렇게 있습니다. 어느 미장원에 있었어요. 이게 그림의 용어로는 이 용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파형이다. 파형입니다. 이걸 많이 보거나 많이 그리면은 성격이 유순해져요. 그림체로 그게 들어가요. 옆에 오니까 괜찮아요. 긴 거에 생머리가 아까 이 긴 머리는 이건 활발하지만 옆에 어머니는 뭐예요? 조금 조용하면서 차분하면서 조절이 돼요. 아주 안 좋은 머리는 엄마 반머리가 위로 이 머리는 천하의 본이에요. 공격심, 예민하고 예리하고 하는 그런.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제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는데 머리 스타일이 거의 제각기인데 아무튼 염색은 갈색을 하세요. 갈색이 아이들 머리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엄마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4학년부터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요. 4학년부터는. 근데 머리 스타일, 정말 스타일 하시고 위에는 반드시 노란색이 있어요. 반드시 노란색. 애 머리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엄마가 있다면 다 노란색입니다. 아래는 파란색이나 녹색의 긴 치마를 입었어요. 그거는 안전으로 됩니다. 딱 입고 아이가 부모님 유치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소품 들고 흔들면서 이게요, 치마는 제2의 어머니 뱃속이에요. 치마에 아이를 딱 한번 품어주면은 이 아이는 세상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뱃속에 있는 만큼 편안함을 느끼는 게 어머니 치마예요. 네. 지진이 일어나도 어머니 치마 속에 있으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치마가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 손수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축구했죠? 축구 못 보셨군요. 3대1로 이겼죠? 그게요, 우리 책을 공부한 사람들은 일단 제일 먼저 딱 보면은 유니폼을 봅니다. 유니폼 색깔 보면은 오늘 유리하겠다, 불리하겠다 라는 게 금방 나와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입술 어때? 한번 보겠습니다. 입술. 옆에 있는 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들의 입술 색깔은요, 남자아이들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거의 결정되는 게 엄마들 입술 색깔입니다. 입술 색깔이 저기 모자 쓰신 어머니 앞에 어머니 입술 색깔이 상당히 모델이에요. 네, 적었습니다. 저 색깔을 바르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은 엄마 입술을 움직이는 걸 모양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말을 배우고 말을 잘할 확률이 높아요. 어머니 입술 몇 호예요, 몇 호? 그거 있어요. 저 지금 말이 나고 사람이요,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은 같이 다 좋아져요. 근데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마음부터 까칠해져요. 엄마가 마음이 까칠하면요, 절대적으로 남자아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영재로 큰다 그래도 상당히 외로워질 확률이 높아요. 여자아이는 아빠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여자아이는. 근데 남자아이는 거의 8, 90%가 엄마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결정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이들 0.5초 만에 사실 살짝 긁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전화해서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잠깐 사이 이렇게 됐네 하면은 쿨한 어머니가 있어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한 쿨한 엄마가 있고 글쎄 말또 끊겠네, 또 끊겼어요. 그때 선생님 뭐 했어요? 그래서 뭐 속상해 죽겠어요. 원장쌤 바꿔보세요, 원장쌤. 그렇게 치라는 그런 어머니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이 두번 상처죠. 아이가 금방 압니다.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싸웠다는 거 알아요. 그 아이가 눈치를 봐요. 절대적으로 아이들 앞에서는 쿨하게 좋은 얘기를 나누는 거 이외에 유아기 때, 아기 때는 절대 들려주는 게 안 좋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길 보고, 연못을 보고, 가족화를 보고, 여러분들 가족화 나가 여기 그려주고, 영성이 이런 그림은 이 아이 둘 다 14세 전후에 집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걸 가지고 그림의 용어로는 대칭형 그림이라고 해요. 대칭형 그림은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고 어머니는 동생을 괴롭히니까 우리 둘이 나가자 하는 메시지가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의 메시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림에서 우선 가장 괜찮은 그림은
아버지가 오고 바로 어머니가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여기 동생이 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가장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가끔가다 보면은 아버지 옆에 이모도 오고 또 아줌마도 오고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건 위험하죠.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할 수 있어요. 자, 아유, 그림 좋습니다. 네. 몇 살이에요? 아빠, 엄마, 나죠? 이 그림 괜찮은 거. 만약에 나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은 과거입니다. 여기는 참 반응 참. 죽어도 얘는 안 하고. 자, 이 그림 보세요. 여기에 2번 그렸죠. 2번 그린 것은 이 아이는 이 엄마를 예쁘게 표현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우리 엄마는 공식을 그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 이 아이의 마음은 상당히 예쁜 마음을 가졌다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이 그림이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위로 올라가는 게. 근데 이 아이는 거의 80~90%가 잠잘 때 이불을 차요. 그렇죠? 그거는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불을 찹니다. 왜 이불을 차냐면은 다른 나이보다는 몸이 더워요. 몸이 덥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무조건 잠잘 때 흰옷에 잠옷을 입히고 메밀베개 하나 정도는 준비해주는 게 심리적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아이가 짜증는 걸 내서 짜증을. 그러니까 메밀베개는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 역할을 하고 흰색은 몸의 체온을 어느 정도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높아요. 조금 열심히 만나면은 여기에 빨간색들이 이렇게 조금 되어 있어요. 약간 약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기관지나 비염이 좀 약해졌어요. 알러지가 있어요. 요런 그림이 알러지나 비염에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알러지 지금 치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는 거기에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않으면 좋은 아이가 자꾸 짜증을 내는 아이가 되죠. 대단히 괜찮습니다. 네. 엄마가 먼저 그려줬어요. 네. 엄마를 먼저 그리고 아빠를 나중에 그리는 것은 엄마보다 난 아빠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네. 엄마 없으면 살아도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 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엄마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아빠는 집에 며칠 동안 누워있거나 없어도 집에 별 의상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는 며칠만 누워있으면 집이 꼴이 말이 안 돼요. 아빠는 한 달 지나도 별 표도 안 나요. 근데 이 아이는 예외입니다. 이 아이는 아빠 없이는 못 살아도 엄마는 그렇게 아빠보다 내년에 와닿지 않는다. 우리 엄마 맞나? 이렇게. 자, 이 아이 몇 살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코가 약합니다. 코가 약할 수 있습니다. 비염이 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한 경우는 이런 아이는 코피도 자주 날 활동이 있어요. 심한 경우는 왜냐면은 머리카락이 안 그려지고 코가 하나도 안 그려졌죠. 약하다는 얘기 아니면은 누구한테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코를 조금 풀어볼까 하고 그런 어릴 때의 그런 마음. 거울을 보면은 다른 데는 없어 자신 있는데 코에 대한 자신이 좀 떨어질 때 코를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코에 대해서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별로 없죠. 이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면 엄마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많이 좀 쓰다듬어주고 아빠보다 훨씬 더 엄마가 따뜻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동생을 좀 작게 그리죠. 물론 동생은 다
자, 그러니까 발이 다 없어요. 발이 다 없어요.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기를 내놨더니 자기를 가져오세요. 자, 가서 다 들어보세요. 이 그림은 아빠를 가운데 그렸네. 그러면 저 아빠가 언제가 더 행복할 거야? 아빠랑 자기랑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죠? 수준이 놀이 똑같아요. 그렇게 그 나와요. 가자. 참 신기하네. 느낌이 오죠? 나가 그려지고 아빠가 가운데 있죠? 아빠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빠가 아이하고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맞아가지고 싸울 때. 그럴 때 아이 눈에 비치는 것은 야 우리 아빠가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그래요. 아빠가 차라리 자기보다 더 과부 어머니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교를 보여준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이 크죠? 대체 눈이 크죠? 눈이 큰 아이는 첫 번째가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두 번째가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겁도 있어요. 이 아이는 반드시 공차기를 일찍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공차기, 물장 붙이기, 그다음 풍선 터뜨리기 이런 걸 자주 하면 자신감을 키워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야, 겁이 많은 아이니 재능이 좋은 아이를, 재능이 많은 아이를 키워주려면 그런 놀이는 중간중간에 자주 해주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자, 이 아이 봅시다. 이 아이 몇 살이에요? 4살. 4살인데 그림이 상당히 과감하죠? 꽉 찼죠? 이 아이는 잘 키우면은 엄청난 큰 인물을 해놓고 자칫 잘못하면 깡패를 하고 상당히 활발한데 적극적이고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사고 치거나 이 아이가 사고 치면은 이 아이가 나가서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예요. 이러한 아이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고 난 다음에 나들이 보면은 가만히 안 갑니다. 온갖 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막 기계도 보고 막 눈도 이렇게 훔쳐보고 엄마 아빠를 상당히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상당히 호기심이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네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기분이 어떠니? 그렇구나. 이렇게 해볼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줘야 되는데 하지 마라. 눈도 없나? 똑바로 가자, 똑바로. 절대 안 돼. 그냥 대단히 자신감이 있고 상당히 비전있는 아이입니다. 왜? 그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꽉 차지 않으면 이 아이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거든요. 바로 21세기형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가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가 2개가 있죠. 해가 2개가 있죠. 해 아닙니까? 맞아. 해 맞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 네, 해 맞죠? 어머니 맞아요? 이모예요. 해를 2개 그리는 것은 아버지가 일관성이 부족하다. 아버지가 어떨 땐 기분 좀 이러다가 기분 아주 완전히 좀 무섭게 먹게 가네. 또 어느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버지는 엄하는 게 좋고 엄마는 부드러운 게 좋다. 그래서 그게 반대되는 것도 괜찮아요. 반드시 한 사람은 부드럽고 한 사람은 엄한 게 아이를 키워나가면 조화라고 합니다. 둘 다 부드러우면 아이가 버릇이 안 좋아요. 둘 다 엄하면 아이가 불안해져. 반드시 부드러움을 잘 조화롭게 아버지가 조금 가서 해주면 참 좋죠. 그냥 다른 아이보다는 더 사랑에 대한 욕심도 많은 아이입니다. 사랑에 대한 사랑 인정을 많이 해주면 이 아이는 특히 좋은 기가
이 아이를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그림이 이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가족화 한번 넣지 않도록 보겠습니다. 네, 이런 그림도 네, 자, 이 그림 보세요. 색칠 안 했지만 몇 살이에요? 네. 그림이 재밌죠? 보나 마나 이런 거 알게 느낌이 오죠? 얘는 환자입니다. 공주병. 요런 아이는요, 흔히 얘기하기를 방송국을 자주 다녀요. 이 아이는 연예인이나 모델이나 예술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아이는 거기에 관계되는 환경에 갔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일찍부터 뭐 붕어빵에 나가거나 아니면 유자식이 상가 지금 어디 나가거나 근데 나가서 일찍 나가는 게 상당히 이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입니다. 예술적으로, 재능적으로 또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은 엄청난 기본인 아이일 수 있죠. 네. 이 아이는 반드시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네. 아주 괜찮아요. 가족하고 볼 때. 네. 저 가족 전체가 지금 공주병, 왕주병. 네. 몇 살입니까? 5살. 이게 해입니까? 가입니까? 해. 해는 가운데 뜨는 게 좋습니다. 여기 참 반응이 꼭 녹화합니다. 해가 여기 뜨는 것은 아버지가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가운데 뜨는 것은 아버지가 바쁘지만 우리하고 시간을 많이 해준다라는 그런 메시지일 때 바로 가운데 뜨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림 중에 제일 좋은 그림은 이 파란색 구름입니다. 파란색 구름을 이렇게 그린 아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할 때 파란색 구름을 만약에 여기요 회색 구름을 그리고 비가 온다 그러면 이 아이는 유아와 우울증을 의심해요. 심한 경우는 거기에 사람을 묶여놓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돌아간 사람을 기억하면서 슬픔을 얘기하는 아이. 근데 이 정도 그림은 상당히 바람찬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꿈이 이루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 아이입니다. 네. 근데 여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나가 있죠. 근데 엄마가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죠. 엄마가 비스듬하죠. 근데 엄마가 자주 누워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아팠어요. 오히려 건강해 보이는. 그래서 아이들은요 정말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말은 거짓말 할 수 없는데 그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말은 행설 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림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애들 그림을 보면은 볼 때마다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요. 제가 지금 전체 그림을 몇 번 이렇게 봤잖아요. 가족화에서는 나무랄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아쉬운 게 약간 위치가 좀 바뀐 거. 그게 조금 아쉽지만 상담을 해야 될 정도의 그림은 안 보입니다. 아이들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잠깐 볼게요. 7세 아이 연못을 그렸는데요. 이 정도 그림이면요. 사실 행복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에 여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한 마리? 이거는 물고기 비슷한 건 오리 같은데. 자, 이런 그 물고기의 마리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어디하고 일치가 되냐면은 가족 수하고 일치가 됩니다. 가족이 셋이면은 물고기가 3마리를 볼 확률이 높아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왕을 그려놓고 4마리에서 여기 해까지 그렸죠. 자, 이 희연이 어머니. 김희연이 어머니.
맞아요? 여기에 해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또 아빠예요. 해가 미소가 있고 또 입술 모양이 강조되어 있죠. 아빠가 자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상한 편이에요? 놀아줄 때 되게 자상해요. 그게 자상한 거예요. 놀아주는 자체가 자상한 거예요. 네. 자, 가족이 넷입니까? 네. 하나, 둘, 셋, 넷입니다. 기가 막히겠죠. 근데 물고기가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가죠. 그런 아이를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다. 창의적인 못한 아이들은 한쪽으로 가거든요. 이 아이 상당히 괜찮아. 이 아이를 요대로만 키워주면은 이 아이 덕분에 비행기 탑니다. 아빠도 네, 아 좋아. 네, 아빠를 안아주세요. 아빠가 놀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실 아빠는 다 피곤하거든요. 오늘 네 분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자리 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빠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50이 지나면요 아빠가 외로워져요. 그래서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사랑을 저축하고 추억을 저축하는 사람은 저처럼 60이 다 돼도 외로워지질 않아요. 근데 그게 소홀이 되고 돈만 벌려고 하면 나중에 외로워져요. 상당히 괜찮은 말이에요. 자, 마음대로 색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걸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색이 많아요? 파란색. 이 아이는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수학을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 대학 중에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름이 권아영. 아영이 아버님 오셨어요.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력이 뛰어나고 또 수리력이 뛰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도 나라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가끔 엉뚱한 행동과 엉뚱한 말을 서슴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라는 말만 해주면 그냥 대단히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집도 그렸어요. 집을 집 몇 채? 아마 외갓집이나 아니면 할머니 집이나 이라는 것을 정말 그리워합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고 싶다는 메시지. 집은 많이 그려진 게 좋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좋아요. 5개 있어. 근데 3개까지는 예술가적인 재능이 있다 라고 표현도 하고, 그 다음 3개에서 이 나이테가 질서가 없으면은 마음으로부터 부담을 느끼겠다는 얘기인데, 질서가 있는 것은 예술가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5개 이상 나이테 있어요. 5개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고민되거나 뭐 그건 아닌데요. 몇 살입니까? 8살. 나이테가 5개죠. 이런 아이는 어릴 때 잘 넘어져서 다쳐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뭐 자극을 받아서 잊지 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던 그런 과거가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디에 해당되세요? 잘 넘어질 것 같아요. 잘 넘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넘어질 때 그 아픔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나이테가 5개 이상 되는 아이에게는 그 넘어져서 다친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서 치료해주는 필요가 있는 아이다. 그러면 그 나무에 뱀이나 잠자리나 새둥지나 새나 기타 여러 가지를 나무에 그렸구나, 나무 주변에 그린 그림. 네, 벌도 개척하자고 했어요.
별도 괜찮아요. 가져보세요. 나무 이외에 네, 근데 별이 참 하나만 딱 세 개를 이렇게 그렸는데 나무를 그리거나 집을 그리거나 할 때 그 주변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꾸미기를 잘했잖아요. 꾸미기를 잘한 아이일수록 상당히 창의적인 아이. 이런 아이들은 과학자나 어떤 걸 시켜도 다른 아이들보다는 앞서 나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네. 또 오늘 가셔가지고 또 야 나무 그래서 꾸며봐라 꾸며봐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림내는 거 그런 것들은 대단히 바라볼 수 있죠. 나무에 이렇게 이런 그림들은 나무에 새집 같은 걸 얹어놨잖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아이는 거의 영재에 해당됩니다. 신경 쓰이지. 아니 나무 햇빛도 대단히 괜찮고요. 이런 아이는 12살 전후에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뭔가 표현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가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히 예쁩니다. 대단히 바람직한 그림입니다. 근데 나무 두 그루는 갈색인데 하나는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이 있을 때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병원을 자주 간다. 병원을 자주 가요. 근데 병원을 자주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밝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어떤 본인이 나무 한 그루에 보라색으로 나와요. 두 그루는 갈색이죠. 정상 그랬죠. 근데 보라색 나타날 때는 반드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이 병원에 자주 갈 때 고민스러운 걸 표현할 때 보라색으로 해요. 애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표정들이 왜 이래요? 네? 왜 표정들이 왜 이래요? 당황하셨어요? 자, 이 마지막에 집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 집에는 일단 지붕 색깔이 중요합니다. 지붕 색깔이 파란색, 노란색, 녹색, 빨간색 이 색깔을 가까이 지붕 모양을 그린 집들은 전부 다 뭐예요?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붕 모양이 검정색이다 하면 엄마 아빠가 사과해야 됩니다. 그 아이 지붕 모양이 검정색이다 그러면은 지금 나갈 분이 대단히 없습니다. 이 집 보세요. 집이 크죠? 일단 집이 꽉 차죠? 꽉 찬다는 것은 이 아이가 볼 때는 우리 집이 참 잘 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집이 너무 작으면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가 죽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집이 무조건 큽니다. 잘 산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볼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파란색으로 라인을 해놨죠. 그리고 굴뚝이 오른쪽에 있죠. 여기가 동그랗게 오른쪽으로 가죠. 바로 이러한 아이가 영재예요. 또 집에 와서 또 굴뚝 그래라 영재 그래라. 대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요즘 아이들은 굴뚝을 못 보기 때문에 잘 안 그립니다. 연기도 안 그리고. 근데 이 아이는 뭔가 보고 느낀 게 있어서 다른 아이보다는 더 많은 것을 그렸다고 하는 건 창의적입니다. 아파트에도 아이들은 상상의 꿀꿀 그린 아이들이 많아요. 저기 보세요. 가져오세요. 한번 가져오세요.
안테나 같은 거 있죠. 몇 살이에요? 7살. 이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아이보다는 상당히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아이는 뭐 의학자, 과학자, 건축공학과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여기 보세요. 아파트 색깔도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을 했죠. 이런 그림은 유아기 때는 상당히 보기 드문 그림입니다. 100명 그림은 한 장 나오더만 거의 이 아이하고 여기 어머니하고 친하게 지내면 둘 다 영재 어머니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 영재예요. 다 영재인데 엄마 아빠나 또 그 아이 주변에 어떤 선생님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은 볼 때마다 기분 좋게 강의하고 마친 이유가 그림을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림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림 보면요, 함께 와닿는 아까 본 그림들 보면은 그게 우리가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다 기분 좋죠. 아파트, 이런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괜찮아요. 네, 여기 안테나 너무 잘. 네, 색깔을 이 어른들도 이렇게 색깔을 잘 좌롭게 지각하고 이 아이 잘 키우세요. 동아리도 빨리 했죠. 2시간이 넘었어요. 작은 의자에 큰 거시기로 앉아가지고 2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어머니로서 75% 이상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표정들 그게 사실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아무리 음악으로 변형하셨다고 해도 시도 안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어머니의 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을 수는 없는데 그림을 포함해서 우리 아이 클 때 요만큼 좀 궁금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누구나 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몇 살입니까? 5살.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그렸죠. 아이들은 파란색과 검정색과 파란색이 바로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빨리 그 건조증이나 가려움증을 해결되지 않으면 요 그림이 이거 해결되면 요 그림이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로 떨어져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아이를 약간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아래 발과 다리가 생략될 확률이 높습니다. 몸만 좀 해결해 줍니다. 선생님 혹시 네. 옆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옆모습 몇 살입니까? 6살. 6살짜리 아이가 오른쪽으로 봅니까? 왼쪽으로?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 그림은 가져와서 보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대단히 뭐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적이게 되는 거고, 왼쪽으로 보려고 하면 주변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해줍니다. 왼쪽과 오른쪽 관계가 없는데, 뒤쪽을 그리면 위험합니다. 뒷모습만 그린 아이는 주변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는 메시지입니다. 심한 경우는 가족을 그리는데 아버지를 뒷장에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버지를 뒷장에. 아빠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아주 심하면은 가족과 그리는데 아빠를 생각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영이 사건이 있었죠. 성풍당. 그 아이는 자기를 그려놓고 그때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이를 쳐놓고 서창살 같은 걸 그려놨죠. 그거는 뭐예요? 나를 좀 보호해달라는 그런 메시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나라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 많고 가입도가 많은 그림을 원장님이나 저에게 직접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림입니다. 네, 가입도나 선이 많아요. 네, 그물 모양 선이 많아요. 축구 골대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네. 네. 자, 이런 가입표는 참고의 장식이죠. 가입표 이런 가입표는 해당이 아니고
사랑을 들고 사랑을 이건 사실하거든요. 네, 사실하거든요. 교수님, 그러면 이거 가족 사진인데요. 네, 저 그럴 때 좀 예쁘게 불렀어요. 아니, 저희가 아들만 3명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을 가운데다가 좀 부렸더라고요. 네. 6살 남자애들인데. 자, 여기가 누구예요? 아빠요. 아빠, 여기는? 엄마. 엄마. 막내. 이게 그림의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예요. 얘가 이제 네. 6살. 얘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네. 네. 얘가 여기 그랬다면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나는 좀 열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엄마 아빠는 얘만 왜 좋아할까? 그래서 내가 가운데서 뭔가 통제를 해봐야지 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수리력이라는 부분 바람직한 그림이고요. 이 아이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3개 사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를 다 주세요. 이 아이를 다 주고 나서 나눠 먹고 안 나눠 먹고는 이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아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잡힙니다. 네. 지금 이 아이가 상당히 지금 기가 살아가지고 있는데 네. 이 아이가 살아야 됩니다. 네. 다른 분 괜찮습니다. 나무에 잎이 없어야 됩니다. 나무에 잎이 없다. 몇 살이에요? 잎이 없는 건 괜찮은데 잎도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열매가 없고 또 잎도 없으면은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메마른 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림 상담은 상담료를 받겠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손잡으세요. 자, 그림이 개인 상담 받아야 될 그림이 그 한 장도 안 보였다는 게 저도 못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엄마가 행복해야 됩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 그림 속에 행복이 묻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거의 99%가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행복해야 되냐면은 적어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따라서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이 병을 보시면서 사귀자.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뛰어나도 엄마가 친구를 싫어하고 엄마가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 이 아이 친구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엄마가 열어야 됩니다. 엄마가 열 때 이 아이들이 반드시 행복해질 때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사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 노래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요거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손 꼭 잡으시고 나는 너의 할 때 옆에 분하고 눈을 지그시 맞추면서 나는 너의 둘, 셋, 넷. 나는 너의 네. 영원한 친구. 아니. 왜 오늘 저를 지그시 옆에 분 뭐라고 그랬죠? 옆에 분. 나는 너의 둘, 셋, 넷. 나는 너의 하면은 나는 너의 나가서 뭔가 좋은 그림을 좋은 모습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과정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안 좋은 걸 보여주고 좋게 기다리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행복 충전되고 그림에서 행복이 묻어나는 이 그림이 영원히 오래가서 여러분들 행복이 더 충전되고 낭땅되고 넘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울여드리고 저 이야기를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생화입니다, 생화. 임신 중에 어머니, 임신 중에 오신 어머니, 임신 중. 빨리 나왔어, 빨리 나왔어. 몇째입니까? 둘째. 네.
요거 받으시면 하나 더 놔야 됩니다. 애기에게 축복하니까 애기에게 축복한다 그러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가셔야 됩니다. 하고 보고 있으니까 정신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박수 소리 나야 되고 웃음소리 나야 되고 노래 소리 날 때는 미래가 상당히 밝아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이선적일 수 있어요. 이선적이면 암선적. 네. 요런 아이들은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낳은 아이들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조금 아쉬운 게 손이 아직까지 잘 표현이 안 돼 있죠. 근데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네. 부모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좀 만약에 다른 쪽으로보다는 지금 현재로서 요 아이에게는 나들이가 필요하고 요 아이에게는 좀 더 차분한 그런 어떤 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요 아이는 채식이 필요하고 요 아이는 육식이 필요해요. 네. 그렇게만 해주면 그런데 놀이를 하실 때도 요 아이는 공놀이가 필요하고 요 아이는 풍선놀이가 필요하고 약간 요 아이가 외향적이라면은 요 아이는 내향적인 면이고 현재는 좀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외향적인 아이는 조용한 어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보여주라고 그렇죠. 그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많이 될 때 발이 그려지겠어요.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이게 다 아주 써봐야 이 아이는 예, 관심이 많은 것밖에 없어요. 언제 씻을래? 아니면 네. 거의 쉽게 그냥 무대치죠. 네. 그럼 키워주면 되죠. 단지 네, 어머니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치료에 대해서 보면 EBS나 여러 가지 이런 방송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제 레스토랑을 통해서 듣는 거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서 직접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느낌이 많이 달랐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했을 때도 보면 저희 아이가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림으로 봐서도.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보여달라는 그런 메시지 그림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애기로만 보였던 애가 이제 많이 자라서 자기 생각도 많이 얘기하는 시기가 됐거든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반성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 우리 아이 심리 잘 알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제 아이고 저랑 똑같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타이밍에서 화가 났는지 어떤 타이밍이 제일 즐거운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좀 힘들다는 이유로 무심히 넘겼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듯이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더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행복해야지 저희 집에 웃음이 먼저 시작되고 엄마의 말투가 해라가 아니라 하자로 바뀌는 거 그거 오늘부터 연습하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하는 엄마가 돼야 애들이 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